자, 지금부터 파이어베이스와 플러터 이용해서 푸시 알림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앱을 개발하다 보면 그 푸시 알림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앱은 그 메시지가 오게 되면 그 사용자 핸드폰이 잠겨 있더라도 그 핸드폰이 딱 켜지면서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사용자한테 주죠. 이렇게 앱이 잠겨 있을 때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푸시 알림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플러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알림은 보통 이제 요즘에 이 FCM을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하는데요. 이 FCM이라는 거는 Firebase Cloud Messaging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 Firebase를 통해서 그 안드로이드든 iOS든 상관없이 그 푸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등록을 해야겠죠. 그렇게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등록을 하고요. 이 파이어베이스가 구글의 제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파이어베이스에서 그냥 특별한 뭐 설정, 네,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이 안드로이드에 그 푸시 알림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OS 같은 경우는 그 APNS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하죠. 이처럼 이 APNS라는 그런 이 서비스의 그 어떤 정보를 이 파이어베이스에 등록을 해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APNS 설정을 이 파이어베이스에 해두게 되면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파이어베이스 안에서 그 설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나 혹은 이렇게 APNS에 요청을 해서 이제 이 APNS에서는 이제 아이폰 앱에 푸시 알림을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설정 방법과 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푸시 알림을 보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푸시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파이어베이스 메시징이라는 이런 패키지를 사용을 해 볼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플러터에서 그 알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지, 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생성도 해볼 텐데요. 자, 그럼 우선 그 샘플 앱을 한번 프로젝트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가서 Shift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 파워쉘 창 열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플러터 명령어를 통해서 플러터 create 그리고 org 옵션이 있죠. 여기 이제 come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룹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이 안드로이드는 저 같은 경우는 자바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바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코틀린이죠. 네. 그래서 변경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특별한 요 -a 옵션은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FCM 앱 이런 식으로 앱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죠. 네, 요 폴더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CM 앱 폴더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렸죠. 그리고 이어서 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콘솔로 이동하고요. 프로젝트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FCM 앱,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CM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널리틱스 설정을 좀 미리 해두는 게 좀 더 간편한 것 같고요. 애널리틱스 계정도 본인의 계정 생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네, 이제 패키지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생성했던 이 프로젝트의 패키지 이름,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구글 서비스.json 파일, 네, 이 파일을 다운을 받은 후에 이 파일을 잘라내기를 해서 저희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폴더에 앱 폴더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죠. 네, 이 경로는 여기 스크린샷에 나온 이 경로처럼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그레이드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우선은 이 프로젝트 수준의 build.grade 파일에
자, 요 초록색 라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빌드점 그레이드 파일, 이게 이제 프로젝트 수준의 그레이드 파일이죠. 자, 여기 디펜던시에 한 줄 추가를 해 주고요. 그 하단에 이번에는 그 앱 수준의 빌드점 그레이드 파일이 있어요. 자, 요 파일에 요 어플라이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 그 아래에 요 구글 서비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엔 앱 폴더의 빌드점 그레이드 파일에 어플라이 플러그인이 있죠. 네, 요 하단에 요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그 지금 이 자바로 설정하게 되면 디펜던시가 따로 없죠. 네, 요거는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 같은 경우는 요 한 줄만 그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자바로 설정하게 된 경우는 요 디펜던시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이 됐고요. 다음을 눌러서 네, 자, 이제 서버와 통신을 했는지 확인을 하죠. 네, 이 상태에서 다 저장을 한 후에 앱을 실행을 시켜서 서버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생성하면 이렇게 이 카운터 앱이 생성이 되죠. 자,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어베이스에서도 그 파이어베이스와 그 통신이 잘 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네, 콘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FCM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다 완료가 됐으니 자, 우선은 이 패키지를 저희들의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도록 하죠. 자, 이걸 복사를 해서 pubspec.yaml 파일, 자, 이 앱은 일단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디펜던시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자, 이어서 이 getting started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안드로이드 설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는 게 저희들이 이제 파이어베이스 방금 이 프로젝트 등록했을 때 네, 그때 설정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세 번째까지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그 설정부터는 이 옵션이라고 나오죠. 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더 이상의 뭐 추가 설정 없이 일단은 푸시 알림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자, 이제 요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온 레줌이나 온 런치 이벤트 네, 요런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림이 왔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앱이 딱 실행됐을 때 그때 뭐 어떤 특정한 그 메시지 네,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그 푸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원하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앱 내에서 특정한 동작을 하겠다. 네, 그때 이제 이런 클릭이 있죠. 네, 클릭 액션. 클릭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레커멘디드에서 네, 요런 사항을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네, 요런 설정을 추가해서 네, 저런 메시지일 때 특정한 처리를 할 수 있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추가하는 그 파일 위치가 이 안드로이드 그 폴더 안에 메인 안에 뭐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 네, 여기에 추가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그 액티비티 안에 추가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파일을 찾아서 앱 폴더의 src에 메인에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액티비티가 있고요. 자, 이 액티비티 안에 인텐트 필더가 있는데 이 아래에 같이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 백그라운드 메시지라고 해서 자, 요 백그라운드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 좀 빠르게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네,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요런 백그라운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알림에 뜨진 않고요. 백그라운드로 어떤 데이터가 왔다. 네, 요거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경우에는 요 아래에 나오는 요 항목들을 같이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간단한 설정을 위해서 저 백그라운드 메시지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설정은 이 정도로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지금 iOS 설정이죠. 네, iO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iOS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죠.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APNS 키를 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또 그 10만원 이상의 또 많은 금액을 또 지불을 해야 되죠. 네, iOS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설정이 있는지 그 정도만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앱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앱 추가를 이 iOS를 추가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 그 저희들의 앱이죠. 네, 이런 식으로 iOS 번들을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서비스 info.p 리스트 파일을 자, 엑스코드로 이렇게 저희들의 프로젝트 열 수가 있죠. 네. 자, 여기 설명 보시면 네, 여기 나오는 설명과 동일한 설명이고요. 이 iOS 폴더, 저희 프로젝트의 이 iOS 폴더에 runner.xc workspace 이 파일을 여시면 엑스코드로 이렇게 프로젝트 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뭐 my application 네, 이런 폴더가 보이죠. 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터의 이 iO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네, 여기 나오는 설정들을 네, 무시해도 네, 잘 동작을 할 겁니다. 지금은 네, iOS에서 제가 실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2단계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iOS 앱을 만약에 등록을 다 하셨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 APNS APNS 뭐 인증서를 업로드 하라고 나오죠. 네, 저 업로드 하는 화면은 여기 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의 설정에 프로젝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클라우드 메시징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iOS 앱 구성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APN 인증 키가 있고 APN 인증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APN 인증 키가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개발자 계정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이제 APN 인증 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운받은 키를 자, 여기 다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자, 이제 iOS 설정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FCM의 어떤 서버에서 FCM 그 요청이죠. 네, 파이어베이스에 어떤 푸시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 알아서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전송을 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인증 키를 이용해서 다시 APN 서버에 다시 그 애플 푸시 서버에 네, 다시 그 푸시 알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정보로 아이폰에 대해서 푸시 알림도 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이 4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5번에도 또 하나 나오는 게 그 메소드 스위즐링 요런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비활성화 시켜라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그 다른 노티피케이션 플러그인, 그래서 다른 어떤 알림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을 같이 사용을 하셨다면 이렇게 info.plist에 이 파일은 직접 수정하셔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엑스코드에서 이 info.plist 파일을 이렇게 키를 이런 키죠. 파이어베이스 뭐 앱 델리게이트 프록시 이네블드 요거를 폴스로 이렇게 설정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위프트에 이런 코드를 하나 추가하라고 나오고 있죠. 스위프트나 어떤 그 오젝티브 C나 이렇게 오젝티브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죠. 자, 이런 파일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iOS 폴더에 플러터 폴더도 있고 바로 이 러너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 앱 delegate.swift 파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맥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다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 설정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플러터에서 그 푸시 알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지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추가한 이 플러그인 패키지 안에 있는 그 파이어베이스 메시징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샘플 코드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상단에 올려보시면 그 example 탭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main.dat가 있습니다. 자, 요 파일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이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복사했던 바로 요 클래스죠.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바로 요게 이제 푸시 알림 받는 핵심 클래스인데요. 자,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저희들의 이 main.dat죠. 자, 여기 보시면 이 state my home 페이지가 있고요. 자, 저희들이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운터 앱이 뜨죠. 여기에 이 my 홈페이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점 눌러서 임포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할 준비가 됐고요. 바로 이 변수를 사용하는 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 이니스테이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니스테이트의 이 코드를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니스테이트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지금 에러가 난 거는 자, 저 예제 코드에는 이런 show 아이템 다이얼로그 메소드가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로그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자, 여기 지금 토큰 같은 경우는 이 앱 고유의 이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기의 토큰 값이고요. 이 토큰을 이용해서 현재 사용자한테만 푸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어떤 그 토픽을 구독을 하게 되면 그 토픽을 구독한 사용자들한테만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지금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됐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이 실행이 됐죠? 자, 보시면 이 로그에 이렇게 토큰 값이 찍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요 토큰 값이 바로 요 값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요 클래스가 잘 초기화가 됐고 지금 잘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실제로 푸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죠. 자, 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클라우드 메시징 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end your first message 있죠? 여기에 이제 테스트 제목 알림 제목 이런 식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와 iOS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알림 이미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다음에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해 볼 이 안드로이드 앱이죠. 안드로이드 앱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언제 보낼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음을 하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맞춤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이 리드미에 바로 이렇게 인텐트 필터를 등록을 했죠. 이렇게 지금 플러터 노티피케이션 클릭이라는 그 액션 이름을 등록을 했는데요. 저기에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자, 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요 맞춤 데이터가 이 푸시 알림을 보내면서 어떤 요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같이 보내주는 건데요. 그때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예제 소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HTTP 요청을 통해서도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볼 거는 요 데이터 부분
요 데이터 부분에 보내는 요 키 밸류 값이 지금 저희가 이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설정하고 있는 요 맞춤 데이터 값인데요. 여기에 클릭 액션을 키로 주고요. 그리고 값을 플러터 노티피케이션 액션, 네, 이런 식으로 줘야 요 액션의 이벤트가 잘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누르고요.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푸시 알림이 갔고요. 자,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푸시 알림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요 앱을 한번 삭제 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정 문제는 뭐 언제나 오픈소스 사용하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재설치를 하고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알림 복제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설정이 다 됐고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알림이 잘 왔죠? 네, 요처럼 지금 어떤 플러터 아이콘이 지금 따로 설정한 게 없어서 플러터 기본 아이콘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알림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잘 도착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앱이 이렇게 뜨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항목이 바로 요 온 메시지, 온 런치, 온 레줌, 요런 이벤트가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보내게 되면 여기 F구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보면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림 복제를 해서 검토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알림이 왔고요. 지금 알림이 왔을 때는 특별히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알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 레줌이 딱 이벤트에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메시지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맵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에 등록해 놓은 그런 데이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전달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사용할 값에 따라서 어떤 특정 화면으로 이동을 할지 그런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그 데이터에 담았던 클릭 액션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그 이벤트가 지금 온 메시지가 있고요. 온 런치, 온 레줌이 있는데 지금은 온 레줌이 호출이 됐죠. 자, 이러한 설명이 바로 요 항목에 여기 Receiving Messages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의 앱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호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iOS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앱이 포그라운드인 경우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진행을 시키고요. 앱이 이렇게 켜진 게 이제 포그라운드죠. 그래서 포그라운드인 경우는 온 메시지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앱이 백그라운드, 그래서 앱이 이렇게 숨겨진 경우죠. 이런 백그라운드 상태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 레줌이 호출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앱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끌 수도 있죠. 앱이 이렇게 종료된 경우에는 그 알림이 다시 오게 되면 자, 알림을 다시 한번 복제를 해서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이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아까는 온 레줌이 호출이 됐는데 이렇게 앱이 terminated에서 앱이 꺼진 경우에는 자, 지금 메시지가 원래 온 런치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호출이 안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저희가 그 앱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와 연결이 끊어졌죠. 그래서 지금 호출이 안 됐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앱이 종료됐을 때는
여기에 이 코드가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화면에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온 메시지, 포그라운드, 그리고 앱이 꺼졌을 땐 온 런치, 그리고 앱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땐 온 레줌, 이런 식으로 호출이 돼서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 예제 코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request, notification, permissions 해서 이 iOS의 경우에 어떤 사운드나 뭐 배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권한 요청을 하고 있죠. 네, iOS에 관한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큰 값, 네, 토큰 값을 이렇게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 토큰 값 같은 경우는 그 기기가 뭐 재설치된다거나 할 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큰 값을 주기적으로 서버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특정 사용자한테 그 요 토큰을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토큰을 서버에서 불러와서 그 해당 특정 사용자한테만 이 푸시 알림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그런 파이어베이스 메뉴에서만 보내는 걸 해봤죠. 네. 자, 그래서 요 하단에 나오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서버에서는 이렇게 수동으로 보내주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HTTP 요청을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다트로 그 샘플 코드가 나오고 있죠. HTTP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네,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식을 보내게 되면 그 앱에 푸시 알림 보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서버 토큰이 있죠. 자, 이 서버 토큰의 값은 이 파이어베이스 네, 콘솔에서 이 프로젝트 설정에 가시면 이 클라우드 메시징에 바로 이 서버 키가 있습니다. 자, 이 키를 이용해서 HTTP 요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HTTP 요청을 통해서 그 푸시 알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이 HTTP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pub.dev 자, 여기서 HTTP가 있죠. 자, 요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pubspec YAML 파일에 dependency에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테스트를 이 테스트 폴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sh test.dat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메인 메소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사실은 어떤 이 앱에서 어떤 기능이 동작하기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 expect 메소드 같은 걸 이용해서 첫 번째 값과 네, 두 번째 값이 같은지 네,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실제 테스트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은 그냥 HTTP로 그 푸시 알림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임의로 제가 그냥 한번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TTP 인풋을 해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인풋하라고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인풋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코드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여기 어싱크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자, 서버 토큰의 값은 파이어베이스에 바로 요 값이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서버 토큰 변수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SON 인코드 메소드는 컨트롤 점 눌러서 다트의 컨버트 네, 저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요. 자, 파이어베이스 메시징에 get 토큰이 있어요. 저희의 토큰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 토큰은 아까 이 코드죠. 네, 바로 이 코드입니다. 동일한 토큰 값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서버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토큰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테스트 코드
네, 이 테스트 파일에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HTTP 포스트 요청이 가기 때문에 이 FCM에서 다시 이 앱으로 저희들의 앱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런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행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지금 this is title과 this is body가 있죠. 네, 이렇게 타이틀과 바디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푸시 알림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iOS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 파이어베이스 메시징에 요 위에 요 설정들 있죠. 네, 요 설정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이 플러터 코드로 그 알림이 왔을 때 뭐 어떤 동작을 할지 네, 동일한 코드로 이렇게 푸시 알림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HTTP 요청을 통해서 네, 푸시 알림을 보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세팅스에 서비스 계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SDK가 있습니다. 여기 Node.js, 자바, 파이썬, 고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새 비공개 키 설정이 있죠. 네. 그래서 키 생성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이 키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키를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자세한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요런 언어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요 아래 보시면 요런 탭이 있고요. 방금 저희가 어떤 다운받은 요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선은 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 키 파일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키 파일을 이용해서 어떤 이 파이어베이스 메소드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증 네,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좀 더 많은 파이어베이스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SDK를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어드민 SDK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요런 백엔드 요런 언어로 그 구성을 하셨다면 이 어드민 SDK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파이어베이스 FCM을 이용해서 푸시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